자,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요, 이재명 전 대표가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셨는데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이실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월 결심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 보도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직 수사에서 검사를 탄핵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자, 이재명 전 대표 과거에 당무 일정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가 몇 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렇게 장맛비를 뚫고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당무가 이게 바빠지고 하면 출석이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당연히 당무 보는데 차이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총선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재판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어떤 당내 행사라든지 그런 국회 행사에 참석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렵긴 하겠지만 당무를 보는 데는 좀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고요. 네. 최근에 검찰이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지금까지 한 400명 정도 네. 신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참 유례가 있는 일인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재판으로 묶어놓겠다는 검찰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4개가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 대표직 연임을 결심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죠. 바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정치의 출발이 조국 수사에 대한 반발,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미 창당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들어서 현재 당선자가 된 이상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실제 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자, 조국 대표는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조 대표는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실형을 살더라도 돌아와서 다시 정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 한국 정치사에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 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기만 하더라도 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정당에 해가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일단 자진 사퇴를 하고 이 사법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복당을 하든 아니면 정치 재개를 하는 것이 과거 한국 정치의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또는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스스로 여러 가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대표에 올라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더더군다나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당을 주도하고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 하긴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에 나서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새로운 어떤 도전, 이것이 과연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인지는 다수 국민들의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과는 인사를 드리고 구자영 차장은 조금 더 도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